네, 안녕하세요. 드가이 다큐멘터리 이야기의 드가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연천 향교입니다. 미팅이 있어 왔다가 지나다가 향교가 보이길래 잠깐 들어와 봤습니다. 그 향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소위 말하는 공립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서원이 사립교육기관이면 향교는 나라에서 재원도 되고 지방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공립교육기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군현 이렇게 지방 단위별로 아마 설치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포 향교도 가봤잖아요. 여기 연천의 향교입니다. 설명을 보면 향교는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연천향교는 조선 초기인 1398년 태조 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원래는 읍내리 부근에 있었으나 1658년 효정 9년에 한번 이전되었고 한국전쟁 중에 전소되어서 1915년 차탄리 부근에 재건하였고 다시 1989년에 현재 위치로 복원했답니다. 연천향교는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산문을 들어서면 제양공간이 대성전과 교육공간이 명륜당으로 구분되고 명륜당 앞으로 동쪽과 서쪽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거처하는 동제와 서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를 비롯하여 중국의 오성위와 이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연천 향교에서는 매년 공사탄신일에 음력 8월 27일에 공자를 기리는 석전제를 올려지고, 근데 이제 향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아마 나라에서 국가 이념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부터 아마 신라에도 대학이라는 게 있었고 백제도 대학이 있었고 그래서 국가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지방까지 이렇게 교육을 심세게 된 시기가 아마 고구려에게 기록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본격적으로는 고려 시대에 향교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향교 교육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향교를 찾아보면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향교는 공립교육기관이니까 당연히 재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나라에서 조달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지방재정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재정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각 향교에다가 재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토지를 부여를 했어요. 서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일부 부여하고 노비를 파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노비를 부릴 수 있는 권한도 줬다는 얘기죠. 나라에서 선생님을 뽑아 생도가 아닌 교관을 뽑아서 보내는 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급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가려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지방시험, 생원시험이나 진사시험 같은 거 본 사람들도 중앙에 올라가고 싶어 하지 이런 데 오고 싶지 않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해서 뭐 보내고 많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조 때에 결국에는 중앙에서 교관을 내려보내는 일은 완전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살려보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다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럼 향교에는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향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다 마찬가지인데 유교 교육이 중심이 됐어요.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 불교가 용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향교 교육기관은 유교를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받는 사람들은 뭐 조선시대 때 신문제가 확실해졌으니까 양반이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걸 원칙으로 했다고 해요. 심지어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시험을 쳐가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받는 군역 회피 그런 것들을 또 성행했다 그러고, 16세기에는 막 누가 상소를 써가지고 향교에 더 이상 양반만 교육을 받고 그 밑에 신부는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결국 향교는 군역을 치르는 양민, 즉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조선 세종 때 보면 분명히 양반은 아닌데 이 향교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한 사람이 벼슬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결국에는 신분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입니다. 신분제가 강화된 건 16세기 이후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력이 더 쇠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김포 향교보다 보존이 잘 된 게 이전을 여러 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여러 번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때마다 공사를 새로 했던 거죠. 결국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나라에서 그렇게 교육에 신경을 썼지만 결국에는 어떤 신분제가 강화되면서 선택된 사람들만이 교육을 받으려는, 그렇게 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향교는 자연히 발전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교육하는 학교 건물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이 뒤편에 대성전이라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조 이후로 그 향교에 그거를 보내는 거를 포기하면서 뭐 공자한테 제사 지내고 이런 그런 장소로 연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원과 서원 양대 교육기관 중에 서원이 지나치게 발전해서 병폐가 많았다 그러면 거꾸로 다양한 신분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했던, 할 수 있었던 향교는 쇠퇴하는 바람에 조선의 국력이 결국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구한 말에 1860년대에 강화도 조약을 맺는다든지 1890년대에 외세가 조선을 침략해서 야금야금 먹으려고 난리칠 때 아무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돼요. 아래쪽도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네. 대성전 제사 지내는 곳일 겁니다. 저 아래쪽이 향교입니다. 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 뒤쪽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좌우에 동제 서재가 있고 이게 다 공부하는 시설이었을 거예요. 네, 이게 명륜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공부하는 교실 건물인 거죠. 그리고 저 왼쪽에 서재가 있고요. 오른쪽에 동재가 있어요. 자, 이건 뭐냐? 그 학생들이 기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이거 뭐 기숙이 몇 명이 없죠. 안 될 거 아니에요. 한 30명, 많이 자면 30명. 30명도 못 잘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군현이라든지 관할 구의 그 크기에 따라서 그 향교에 수용하는 인원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군이나 그 위로 올라가면 뭐 50명, 70명, 90명 이렇게 학생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아마 재정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이 이런 아래쪽에다가 뭘 줬냐 하면 학전이라고 해서 땅을 주고 거기에서 나는 소출을 갖고 재정을 부담을 하게 했어요. 땅을, 토지를 부여했다는 것 자체가 국립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면모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서원들도 결국 그런 꼴로 갔지만 향교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향교는 국가교육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가교육기관이라고 하지만 저 엄격히 말하면 어떤 국민의 자질을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공무원 양성소입니다. 이유가 향교 출신들이 어떻게 해서 사회 진출하는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향교를 나온 사람들이 먼저 속과라든지 이런 데를 과거를 응시해 가지고 생원이나 진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성균관을 갈 수 있는, 근데 성균관은 결국엔 속과나 이런 데를 통과를 해야 입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이에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서당이라는 거 알죠? 서당이 초등교육기관인 거고, 이 향교라든지 예를 들면 성균관인데 다 뭐냐면 결국에는 관료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목들이 다 유하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기술자라든지 그 당시에는 신분상으로 그런 직업들이 우대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심지어는 허준조차도 중인이었잖아요. 조선시대는 결국에는 관료가 되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양반이나 양인들은 다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상당히 금기시했던 그런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실학에 대한 어떤 사상들, 실학적인 그 실사구시에 대한 면모가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생겼지. 그 전까지는 주구장창 양민이든 양반이든 뭐 다 이제 벼슬을 하는 게 그 인생의 어떤 그 가문의 모포였던 겁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관료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일이 있어 왔다가 잠깐 향교랑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향교에 대해서 사실 자세하게 따지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겠죠. 변천이 오랫동안 유지된 교육기관인 만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향교는 어떠한 교육기관이고 어떤 사람들이 다녔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장소에 오시면요 그냥 눈을 쑥 보시지 말고요 향교에 왔다 면 향교에서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재미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살았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또 뭘 바꿔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국에는 조선시대 교육이 약했기 때문에 구한말에 조선 말기에 나라가 조금 약해졌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는데요 진짜 한스럽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마지막에 1800년대 들어서면서 그렇게 엄청난 약소국이 돼버렸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가이 다큐멘터리 이야기 드가였습니다.